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맨날 반복이야. 네. 왜? 그래도 또 물어야죠. 대뜸 뭐 초면 이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뭐 요즘에 집필하느라 예. 뭐 빡시게 집필하고 인생 공부 또 우리 컨텐츠 만드시고 컨텐츠 만들려고 아주 닥달을 예, 하셔가지고 좋은 컨텐츠 자꾸 올리셔야 예.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말 1초가 옛날에 1초가 아깝다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0.1초가 아까운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워낙 해야 되는 게 많아서. 맞아요. 예. 또 뭐 제 일도 제 일이지만 좋은 일들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져 갖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려는 일들이 더 많아 갖고 인생 공부도 또 무럭무럭 여러분들과 함께 쑥쑥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뭐 인생 공부는 뭐 우리 인생 공부 또 페이지 연결해서 함께하는 그런 그렇죠. 방송이니까 간단하게 언급 좀 해주시면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 팟캐스트 개편 대대적 그렇죠. 이제 오늘 할 말씀이 많구나. 예, 이제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냥 이제 결국엔 다 공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브라더 방송이 책으로 세상 읽기가 있었는데 다 이제 합쳐갖고 이제 영어도 들어가고 이제 뭐 이제 일단은 뭐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영어가 이제 이게 언제 업로드죠? 다음 주죠. 이게 이번 주에 나가는 게 다음 주죠. 예, 이게 이번 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 방송이 금요일 날 되니까 한 4일 있다가 화요일부터 영어 방송이 드디어 업로드가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인생 공부에서 팀원으로 계시는 이제 아직 닉네임을 안 정하셨는데 그 은둔의 또 주인공이 계십니다. 네, 그렇죠. 영어랑 한국어를 다 잘하시는 분. 보통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많은데 영어를 잘하시면서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이제 백그라운드가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글을도 잘 쓰세요. 한글을 워낙 잘 하세요. 한글을. 그래서 웬만한 원어민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 제가 아주 삼고초려가 아니고 백고초려를 해서 예? 영입에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방송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방금도 저희 이제 책으로 세상 읽기의 컨텐츠 킹인 이제 하 소장님과 고 작가님이랑 만나서 셋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앞으로 얘기도 이제 앞으로 좀 더 20대들이 더 알면 좀 좋은 강의도 몇 번 하고 예. 경제 강의도 하고 예. 법 강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컨텐츠 20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분들 좋아하실 만한 다양한 것들 우리가 책 나눔뿐만 아니라 성인 교양. 그렇죠. 성인 교양. 예. 성인 교양을 하 소장님이 또 되게 출중하세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예.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들 성인 교양. 예. 그래서 만약에 뭐 경제 이쪽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예. 하 소장님이 또 언제든지. 준비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개편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목이 바뀝니다. 예. 제목이 뭐죠? 영어 독서, 공부합시다. 예. 그냥 간단합니다. 영어, 독서, 공부합시다. 예. 해서 저희가 로고도 바꾸고요. 예. 제목도 바꿔서 예. 다음 주부터 예.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뭐 기존 청취자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되고 예. 또 영어 관심 있으신 분은 같이 영어 들으시면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컨텐츠에도 들었지만 그냥 영어를 뭐 잘 모른다는 거는 솔직히 문맹은 아니지만 정보맹이에요, 정보맹. 네. 왜냐하면 누군가 번역을 해줘야 네. 그러니까 한번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영어를 직접 할 수 있어서 내가 영어로 직접 컨텐츠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엄청난 경쟁력이거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글을 쓰는 사람이 뭐 북한 치고 뭐 교포 치고 아무리 넉넉 잡고 1억이라고 쳐도 영어를 쓰는 사람은 10억이 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중국어도 많이 하시지만 솔직히 중국에서 여러분이 어떤 중국 애들이랑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럴 때 당장 만약에 영어를 하면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중국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배운 친구들은. 영어는 정말로 글로벌 랭귀지이기 때문에 하시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정말로 저는 영어를 그렇게 생각보다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존 영어를 하는 거고 진짜 영어의 초고수를 저희가 진짜 초빙해갖고 이제 방송을 하니까 저희 모토인 계속 함께 공부해서 다 똑똑해지는 또 영어 콘텐츠도 또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예. 기대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인생 공부에서 추진하는 일 먼저 저 스토리 펀딩 감사하기도 거의 93% 100%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육원 아이들
예. 좀 도와줄 수 있는. 얼마 전에 우리 결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딸이 엄마 아빠 없는 친구들은 어떠냐고. 아유 착하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했었어요. 예. 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좀 부모님과 같이 안 살았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너는 감사히 여기지만 또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뭐 그중에 뭐 정말 작은 거지만 하지만 인생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일찍부터 책, 독서 통해서 많은 어휘력, 그래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동시에 우리 대학 친구들 꿀알바로 또 어린 친구들 같이 지내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잘하는지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 잘 시너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100% 고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 부탁드리고 또 있죠 우리 8%와 함께 8%와 이제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 뭐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죠.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왜냐면은 이제 사채 고금리를 쓰고 계시는 분들 뭐 30% 이제 법적으로 2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8% 쓰시고 있는 분들 중에 상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A%에 연락을 하셔서 이제 인생 공부 이런 프로젝트를 보고 왔다. 대안 대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은 여러분의 28%의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 10%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리파이낸싱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이 빚이었으면은 280만 원이 이자였는데 100만 원으로 줄여서 180만 원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원금 상환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만약에 그러신 분은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니 돈 투자하는 거야 떼먹을 거 걱정하는 거지 빌리는 거는 여러분 빌리면 무조건 장땡입니다. 빌리는 순간 여러분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궁금하시면 그 A%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은 바로 홈페이지가 나와서 거기 상담 전화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뭐 여러분한테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워낙 취지도 좋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그 신박사님께서 또 거기 만나셔가지고 취지 다 듣고 우리가 다 얘기해서 한 거니까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제3금융 대부업체들은 1년에 광고료로 200억 이상을 써요.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다 따라서 하고. 따라하고. 아니 여러분 케이블 TV 보시면 광고를 쓰기 때문에 케이블 TV 뭐 유튜브부터 그 아니라 스포츠 구단까지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대부 여러분한테 고금리 우리한테 이자 받아서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요. 심지어 제가 테드를 보는데 테드 광고에 그게 국가별로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죄다 금융 뭐 이렇게 제3금융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테드 보는데. 근데 이런 핀테크 업체들은 뭐 광고비도 거의 없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 대부 업체들은 막 28% 옛날에는 막 38%까지 했는데 34%까지 했는데 그렇게 받아갖고 광고비로 3,400억, 200억을 써도 그만큼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광고비 쓰는 걸 또 그 다 이자에 넣는 거죠. 순전 이자 받기 소득이 없는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좀 주변에 만약에 고금리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시고 근데 심사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원금 상환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또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게. 그럼요. 그러니까 대신 안 할 이유는 없다.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 나갔을 때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게시물 중에 극공감을 받은 게시물이 있어요. 그렇죠. 20대가 제가 만약에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들. 왜냐면은 이제 저는 30대 중반이고. 내가 만약에 20대 그러니까 그게 모티브는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딸을 토닥토닥하면서 재우고 있는데 우리 딸한테 나중에 무슨 얘기 해주지 20대가 되면은 그래서 그거 고민하다가 착착착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착착착 바로 적어서 딱 올리니까 20대 여러분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근데 그게 말이 20대지 지금 하셔도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패친 팔로우가 13,000명이고 고 작가님도 한 7,000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합치면 2만 명이거든요. 집단 지성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20대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냐고. 이제 수백 분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놀라울 정도로 결국에는 교차가 됩니다. 교집합이 생겨갖고 한 20개 정도로 제가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얘기를 우리 한번 좀 깊게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갖고 이 게시물은 어제 올라왔겠네요. 어제
수요일 날 올라갔겠네요. 이 이틀 전에. 네. 그건 이제 요약 버전이고 저희 이제 방송에 걸쳐 만약 이 2부작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20대로 돌아간다면은 꼭 하고 싶은 거 첫 번째가 도보 여행, 종단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고 작가님도 이거 하셨죠? 산티아고, 예. 그래서 얘기했죠. 이제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이거는 주종문 대표님이 해주신 건데 저는 20대로 돌아간다면 혼자서 대한민국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산티아고도 좋지만 일단은 대한민국 그럼요. 왜냐면은 좋죠. 일단은 경제적 비용이란 게 있으니까 예, 그렇죠. 대한민국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배낭에 지도와 책 몇 권을 넣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듯이 부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 고성까지 걸어가고 휴전선을 따라 서해안으로 넘어와서 해안선을 따라 부산까지 오는 길을 걸어보고 싶다. 이거 괜찮네요. 좋죠. 예. 네. 산티아고 순례길을 비롯하여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제주도 올레길 등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폭이 커지고 마음의 깊이가 깊어져 여유와 내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에게 수많은 생각이 폭풍같이 몰아칠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그때 가끔 혼자서 길을 걸으며 마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길을 걸으면은 강철 같은 체력은 덤으로 따라올 겁니다. 걸으면서 머릿속에 올라왔던 수많은 생각들을 쉴 때마다 기록으로 남기면 더 좋겠죠? 이거는 이제 주정문 여러 고 작가님도 있고 이 도보여행 순례여행 하나 일단 뭐 거의 1위 수준으로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말할 얘기들 중에 굳이 20대가 아니어도 30대 해도 되고 40대 해도 그럼요. 되는데 이거는 20대에 꼭 해봤으면 저도 좋겠어요. 일찍 하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갑자기 그날이 생각나네요. 산티아고 갔다 오셨잖아요. 예, 800km 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걸어본 사람은 안다고. 예. 이게 정말 엄청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여행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찍지 마시고 도보 여행이에요. 걸어야 됩니다. 예. 걷는 거에 주는 의미가 너무나 그렇죠. 많아요. 이게 길이라는 게 예. 나 너무 멋있어요. 그냥 말만 던지셨는데 너무 멋있어. 길이라는 게 나는 노래 한 곡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길이라는 게 그냥 예. 인생이잖아요. 예, 너무 멋있어요. 이 도보 여행을 하면 예. 그러니까 인생이 이 길 속에 딱 은유적으로 추적이 돼 있어요.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짧은 시간에 인생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도보 여행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데 캐공감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일단 이렇게 걸으면 장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떠오르는 게 걷잖아요. 저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걸었는데 800km 걸었잖아요. 걷는데 처음에야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얘기 못해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할 얘기도 없어. 할 얘기도 없고 결국에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그렇지. 되는 거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내가 항상 우리가 가만 못 있잖아요. 지금 뭐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뭔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가면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멋진 표현하면 디지털 디톡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하면서 이게 이제 생각하시기 많으니까 내 인생부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쫙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기 전에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그 시간 자체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게 남겨주고요. 이게 사람이 글을 쓸 때 글 쓰기 힘들다 하잖아요. 근데 이 감동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울렁거릴 때는요, 글이 폭풍처럼 나옵니다. 딱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안 했던 그 드립들이 계속 나와요. 글이 술술 써집니다. 내 생각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기록이 남게 돼요. 그래서 여행 가시면 뭐 코스마다 사람들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이게 완전히 감정이 젖어가지고 나도 하나 적고 싶고 그렇지. 돌도 하나 쌓고 싶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고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산티아고 같은 경우는 800km 걷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종단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잘 지낼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지. 왜냐면 그런 내가 광야에 나간 거니까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 하고 준비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소비 중심적인 사회인 거죠.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네가 지금 여행 갈 때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가방은
들고 있는 짐은 네 인생의 짐이다 했어요. 철학적이시네요. 왜냐면 그 얘기입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이 길 걷는 게 편해져요. 근데 내가 이것저것 챙겨야지 하면서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걷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티아고 가면은 가다가 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이디어만 주워서 쓰면 되겠네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서 쓰고 거기서 거의 흘려주고 가야 네. 돼요. 갖고 가면 안 돼. 왜냐면 네. 무거워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전율이 일어나는데 네. 갑자기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네. 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공항부터 시작이에요. 네. 공항 도착했다가 뭘 정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 오신 분이 많아요. 네. 산티아고 딱 도착했는데 도착해가지고 코스 보고 보니까 이게 답이 아닌 거지.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항에서 다시 화물의 반을 보낸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고 가지만 중간중간에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많고, 제가 이제 유명했던 제 한국 아시는 분은 그 첫 코스가 피레네 산맥이거든요. 네. 거기 꼭대기에서 배낭을 집어 던지는. 거기는 이제 산티아고 산맥을 피레네 산맥을 하면은 중간 정도 가면은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너무 힘든 거지. 당연히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깨닫고, 게다가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들고 가면 안 되고 나눠지게 되잖아요. 이거 엄청 제가 철학적이네요. 그렇죠. 살기 위해 버린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걸 얻잖아요. 근데 이게 버릴 게 있고 줄 게 있는 거예요. 책 같은 거 줍니다. 읽으면 줍니다. 제가 거기서 어떤 책 읽었냐면 그 엄마를 부탁해를 읽었습니다. 제가 원래 소설책 잘 안 읽는데요. 거기 있으면 전 책을 안 준비했었어요. 또 근데, 우셨죠? 그거 보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도 그렇지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문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놓고 그 와이프랑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준 겁니다. 당연히 저는 그걸 받아서 또 놔두고 갔죠. 그럼 누군가 그걸 읽겠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연결점이 있는 거고. 대박 감동이겠다. 만약에 내가 산티아고 지금 갔는데 거기 엄마를 부탁해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소름이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약간 변별력을 주면 개드립인데 나는 그거 써도 돼요? 안 쓰면 되지. 아니 거기다 글로 놔둔 거잖아요. 아빠도 부탁해. 속상하잖아요. 엄마만 부탁. 순간 또 개드립이 떠올라갖고. 맞아. 내가 써놓으려고 가갖고. 무슨 개드립이야. 웃기잖아요. 사람들 떠올라 아빠도 부탁해 그러면서. 그렇죠. 저는 제가 뭐 나온 김에 제가 왜 산티아고를 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국내하고 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산티아고는 전 세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좋네요.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남미에서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이게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 미국 사람들 막 오면서.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같은 방향을 걷잖아요. 그냥 하나가 돼요. 그렇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공감이 엄청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걷는 게 하루 종일 걷는 게 아니에요. 못 걸어요. 보통은 한 6시간, 7시간 걸으면 그 다음에 다 프리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대화하고 같이 밥 해먹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이신점심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탁 하면 너 몰라? 내가 방귀만 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딱 그건데 이미 딱 거기 왔다는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 목표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랭귀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언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고등학교 정도 되면 대충 알아들어요. 우리 아는 단어만 얘기해도 대충 알아듣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다가 워낙 상대방이 너무 고퀄리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는 좀 듣겠는데 그걸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거에서 내가 버벅거렸어요. 내가 미안하다. 호주에 갔거든요. 내가 영어를 못해 미안하다니까 손살을 치면서 왜 미안하고, 난 한국말도 못하는데 당신은 지금 나를 맞추기 위해서 영어를 좀 하지 않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퐁! 선진군 자식들. 그런 게 선진국 마인드인데. 그 여성분이었는데 바로 퐁! 하면서 진짜 이런 것들이 추억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산티아고를 가면 어떤 그 세계인을 만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거를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카드 뉴스도 했지만, 그러니까 800km 걷는 거잖아요. 첫 코스가 300을 넘는 건데 첫 코스가 힘든데 300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우냐면 진짜 뭐든지 처음 힘들구나를 배워요. 진짜 그게 죽도록 힘들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이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핵심은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조금 넘어서서 하루, 이틀, 3일, 5일, 10일이 가서부터 이게 몸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은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에 20km씩 쭉쭉 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800km잖아요. 제가 제 인생에 800km 상상한 적 없었거든요. 가는 순간 도착하는 순간 어떠한 것이든 가다 보면 도착하구나. 이걸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번 뺑뺑 걸어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치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나죠. 그렇죠. 인생에 큰 여러분 자신감. 유명한 걸어봤어? 요즘에 뭐 서울대 드림 나오는데 서울대 안 가도요. 이런 경험 한번 하고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도 한번 정복을 하면 그렇죠. 거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도보 여행에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으셔갖고 이게 진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이 댓글 쪽지에 되게 여행은 다 하겠다고. 저는 이제 조금 특이한 걸 하나 알려드리면은 약간 이제 20대 후반 버전 아니면 30대 초반 버전. 저는 솔직히 이제 도보 여행은 많이 안 해봤는데 전 특이한 걸 한 게 제 친구들이랑 이제 배낭 여행을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후진 차를 렌트를 했어요. 뷰익에서도 제일 후진 차를 렌트를 해서 미국으로 간 게 아니라 캐나다로 먼저 들어갔어요. 토론토. 그래서 저희는 차를 8,000km를 몰았어요. 거기 딱 아가 나오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거기서 대고 저 차 1,000km 몰았어, 그럼 야 나 걸어서 800km 그러면 제가 깨갱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기계를 이용했으니까 8,000km. 그래도 엄청난 거죠. 엄청 그게 아니라 밥 먹고 운전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솔직히 저는 좀 아쉬운 게 저 이렇게 동부를 돌았어요. 토론토에서 쭉 가서 워싱턴 갔다가 워싱턴에서 쭉 올라가면 뉴욕이 나와요. 이제 뉴욕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갔다가 퀘베크로 갔다가 몬트리올 갔다가 다시 토론토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5,000마일인가 몰았을 거예요. 8,000km.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8,000km가 얼마나 줄 아냐고. 야 이거 평양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이거는. 예? 너무 그게 살면서 근데 그때 뭐가 좋았냐면은 운전을 많이 하게 됐지만 이제 그 친구 혼자서 못 가잖아요. 친구 3명이랑 갔는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지. 그 한정된 공간에 갇혀져 있고 보다 보니까 밥만 먹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특히 이제 그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자는 것도 다 차에서 잤거든요. 되게 진짜 젊어서 하는 거, 늙어서 하면 허리 부러져요. 걷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차에서 자자고 막 MIT에 갔을 때는 보스턴에 갔을 때는 막 카페테리아에 몰래 들어가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막 흑인 친구들이랑 옆에서 자고 막 깜짝 놀라고 막 무서워갖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잘 때 흑인 없었는데 일어나니까 옆에 흑인들 2명 자고 있고 그래서 되게 무서웠고 그다음에 근데 흑인 친구들 나쁜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랬는데 한마디도 못 알았는데 그 나중에 알게 된 게 따라오라는 거여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샤워할 때 화장실 알려주겠다. 그래서 흑인들이랑 같이 공공 화장실에서 씻기도 하고 흑인 친구들이 알려줘갖고 막 그랬는데 잠을 차에서 많이 잤는데 제 그때 같이 간 친구가 제 인생에서 베스트 프렌즈예요. 근데 진짜로 그 밤에 둘이서 왜냐면 한 명은 뒤에서 자고 이제 2명은 졸음오면 하면 안 돼. 둘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 밤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두런두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는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가 제일 언제냐? 언제가 제일 좋냐? 이렇게 하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쉬운 게 그때 이제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끝이었는데 조금만 여유가 됐더라면은 그냥 미국이 좌우로 5,000km, 위아래로 2,000km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삥 돌았는데, 그러니까 횡단을 한번 해볼 걸 그랬어요.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횡단을 한번 해볼 걸 그랬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거리는 이미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좀 잘 몰랐어요. 우리가 그때 영어도 잘 모르고 시스템도 잘 모르고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군데군데 그렇게 간 건데 내가 언제 미국을 횡단을 해볼까? 그치. 미국에 살면서 그 5,000km 횡단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니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보도 좋지만 그 지옥의 기차라고 하는데 러시아 기차 그 있잖아요. 대륙 횡단 열차. 그런 20대 아니면 못 타보거든요. 제가 볼 때. 책 한 고 작가님 말대로 책 한 3권 들고 또 러시아 갔으니까 톨스토이도 하나 들고 가서 그러면서 딱 읽으면 우리 와이프가 중국에 있을 때도 비슷한 기차 탔나 봐요. 네. 장난 아니래요. 네. 근데 그런 게 진짜 어디 가서 나중에 얘기하면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제가 우리 와이프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게 여행이에요. 네. 인도 중국 나오면 다 갔다는 거예요. 나오면 저희 갔고 갑자기 그 화면을 보면 거기에서 났던 용어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꾸벅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화의 어떤 그 느낌들 있잖아요. 얘기해 주는데 아씨 대단한데. 진짜 저는 20대 때 게임하느라고 못 갔거든요. 저도요. 얼마나 후회되는데. 스타크래프트 하느라고. 우리 와이프가 가자는 얘기를 데 해야 안 돼요. 갔어.
저는 솔직히 그 디지털 디톡스가 20대 여러분한테 너무 필요한 게 여러분의 그렇지.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거에 쏟고 계신 시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스타크래프트라고 고 작가님도 스타크래프트라고 우리가 다 디아블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알아요. 순간적으로는 되게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아우 띠링. 네, 그다음에 캐릭터의 몰입이라는 것도 그렇지. 되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디아블로 한 얘기 해드린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고 작가님도 내가 디아블로에서 카오방 가서 뭐 돌린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근데 산티아고 얘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 주정문 대표님한테 고마운 게 저는 그래서 나중에 딸이랑 우리 채아랑 진짜 그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속초에 계시니까 속초까지 걸어가보기. 고 작가님네 집에 놀러를 일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부터 시작해갖고 고 작가님네 집부터 우리 큰아버지네 집까지. 그래서 진짜 횡단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야, 나 인천부터 속초까지 걸어가 봤잖아. 대관령 걸어서 넘었잖아.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럼요. 네. 진짜 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맛집도 가보고 그렇죠. 뭐이 산도 뭐 메밀 것도 보고 뭐 봉평도 들려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짜 근데 자신감이 생겨요. 네. 저 같은 경우는 800km 걸었기 때문에 걷는 거는 뭐 걸어 걷지 뭐. 걷고 싶어 죽겠어. 네. 뭐 그게 뭐 막상 해보면 그 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왜 산티아고를 칭찬을 제 추천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럽 여행 중에 정말 가장 싼 여행이에요. 그 좋네요. 그게 말도 안 되게 싸요. 아주 현실적이네. 왜냐면 거기가 산티아고가 이제 숙박이 다 있어요. 코스마다. 그게 알베르게라고 이게 이제 길이 순례자가 가는 길인데 순례자들을 위한 그 집들이 다 있어요. 그러네요. 순례자한테 바가지 씌우긴 좀 그러네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비싸도 10유로가 안 돼요. 비싸도 10유로가 안 돼. 보통 한 5유로, 7유로 정도 되거든요. 싸네. 네. 근데 그냥 기부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옵션이 기부 안 해도 돼요. 대신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여기 오겠다 하면 되고요. 게다가 그게 이제 되는 이유가 저희 거기 산티아고에서 만난 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산티아고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눌러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같이 들었던 동희 누님이라고 있는데 지금 스페인에서 사세요.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뭘 하시냐 다른 일 하면서 알베르게를 운영을 하세요. 알베르게가 이제 그건 운영을 하시면서 거의 공짜로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게다가 거기서 가면요 대부분 다 해먹어요. 대부분 다 해먹고 가끔 스페셜 먹고 싶으면 순례자를 위한 또 그 코스 요리가 있어요. 되게 싼데 되게 푸짐하게 나와요. 그거 가끔 한 번씩 먹어주고 대부분 거기서 이게 해먹으면 돼요. 합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쌉니다. 말도 안 되게. 고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근데 또 산티아 가고 싶은데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나중에 가서 인생 공부해서 나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제가 좀 돈 벌면은 일단은 내 가까운 사람들 다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젊은 애 다 보내시고 맞으면 인생 공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는 일단은 그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작은 걸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전 드립의 황제잖아요. 한강이라도 이렇게 서울 동부터 서울까지 횡단해본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살면서. 인생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 쭉 따라 걸으면서 나 한강 쭉 따라서 걸어봤잖아.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지. 솔직히 가까운 데도 안 걸어본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거 해보면은 이 산티아고는 얼마나 좋을까? 제주도 올레길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꽃피는 봄에 이렇게 쫙 걸으면은 안 되면은 뭐 하여튼 안 걸어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도 걷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얘기 두런두런하고. 진짜 인생 낭비가 아니라요. 네. 인생 공부입니다. 정말 엄청난 고효율 고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이 먹어서 꼰대가 되지만 여러분께서 정말로 알아야 될 게 이게 경험치에서 오는 혜택이 있어요. 이걸 미리 들으면 후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돌아가도 후회되는 게 왜 더 걷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죠. 신혼여행 때 이걸 가가지고 지금 치는 거 보세요. 이걸 열이 받아갖고. 결혼하니까 가기 힘든 거예요. 네. 애 낳으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좀 애 키운 다음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은 군에 입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열애란 게 없습니다. 열애란 게. 그게 여성분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남성분들이 이해가 많이 갔어요. 열애란 게 없어져갖고 그렇죠. 열애하면 혼납니다. 열애하면 혼나기 때문에. 20대 때 정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레킹, 도보 여행.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하시고 우리
인생 공부하면 꿀알바 예. 하시고 다른 알바 해가 돈 모으셔가지고 어디든 일단 네. 걸어보세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면 먼저 한강을 한번 걸어보시고. 맞아. 저도 솔직히 한강을 걸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뭐 하고 안 되면은 자전거 다 같이 빌려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하는 방법은 뒤지게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해서 문제. 즉 그 안 하려는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1번이에요. 1번. 예, 1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예. 그게 정말 소중한 기억이. 아니, 솔직히 다른 거는 다 솔직히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 진짜 압도적으로 두 개 나온 게 두 개가 이 종단 여행이랑 도보 여행이랑 공부예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겠다. 예. 그다음 외국어 포함하면은 솔직히 공부가 1위고 그렇죠. 외국어랑 예. 그냥 공부하겠다. 독서까지 하면 뭐 압도적으로 공부가 1위고 2위가 이건데 예. 단일 컨텐츠로는 이게 1위예요, 여행이. 왜냐면 여행은 안 가본 사람들은 또 추천을 못 해주거든요. 내가 안 가본 그 감동을 모르니까. 네. 근데 공부는 어딘데 다 하려고 했지만 안 한 네. 사람도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공부는 안 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전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일단 저희 중요한 건 저희 아들 딸은 무조건 보냅니다. 무조건 도보여행 보냅니다. 뭐 얄짤 없어요. 그만큼 강추하는 거니까 한번 우리 여름방학 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이거 하기 전에는 참 이렇게 말을 해보면 사람이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네. 제주도만 해도 그냥 놀러 가지 이렇게 한 바퀴 걸어도 돌아보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올레길도 있지, 이제 올레길이 잘 됐지만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요즘에 지리산 뭐 둘레길도 있고 뭐 안 걸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 볼 때요. 예, 그러니까 20대 때 나이 먹어서 걷지 마시고 20대 때 한번 걸어보시면.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도 한번 걸어보시고 네. 국내에도 돌아보시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여러분 산티아고 가는 길이나 이게 몇 개 국제적 코스가 네. 있어요. 거기 한번 잡으셔가지고 미국에도 뭐 몇 개 있고. 예, 그래서 딱 자기한테 예.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코스 네. 정해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정말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저는요 어느 정도냐면 오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도 부러워. 지금 요즘 날씨가 딱 갈 때 날씨거든. 제가 5월 2일에 네.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요즘 날씨 딱 느끼면 그냥 그때 모든 게 그냥 느껴져요. 네. 막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해요. 막 계속 얘기해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자연을 심도 있게 봐봤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래도 자연을 봐왔거든요. 근데 도시에 와서는 뭐 자연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산티아고 가면은 진짜 시골길 같은 걸 쭉 걷는 거거든요. 계속 자연을 봐요. 보는데 그 밀밭이 쭉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바람이 밀밭 위를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날 보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밀이 흔들리면서 그게 다 보여요. 근데 표현 끝장나시는데요. 바람이 밀밭을 떠다닌다. 저희 물론 저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평지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웬만한 다 평야거든요. 밀밭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바람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이 감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보는 만큼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간접 체험으로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 멀리 있는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인식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인식의 세계 드립 나오네요. 진짜로 솔직히 저는 그 돈을 대학교 때 계속 모아서 졸업여행 가야지 하려고 돈을 꾸준히 모았었어요. 네. 남들은 그래서 졸업여행 유럽 뭐 이런 데도 많이 가고 배낭여행으로 미국도 가는데 저는 또 특이하잖아요. 전 졸업여행을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 그래서 일단은 너무 제가 힘이 들어갖고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동을 했는데 제가 살면서 지평선에서 해가 뜨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신 분이 잘 없잖아요. 고 작가님 그렇죠. 말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해가 찍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해가 뜬다는 느낌이 아니라 더 강렬해요. 왜냐면 못 봐서 못 보던 걸 봐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야 이게 이집트의 소울인가 딱 그럴 정도 얘기가 나왔지. 파라오가 이런 거 보고 그 태양왕이잖아. 그러니까 야 얘가 이 마음에 살았구나 진짜. 진짜 그게 이거는 지평선에서 해 뜨는 거 말로 표현 누가 못해요. 그거를 근데 진짜로 본 사람이랑 안 본 사람이랑은 그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천지 차이거든요 진짜. 네. 감정의 느낌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20대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또 좀 제네럴하게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직접 경험을 많이 고 작가님 강조하는 직접 경험의 중요성이에요. 왜? 중요합니다. 늙어서는 간접 경험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0대는 에너지와 시간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많이 해봐라. 결론은 또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예, 예, 아, 이거는 무조건. 아니 그냥 여러분 무조건 가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3부작 코스인데 이거 너무 이거 반응 좋아갖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했던 게 나오니까. 예, 아니 계속 했던 거예요. 공부는 내가 아니, 공부는 그게 내가 아니라 안 했던 게 나오는데. 왜냐면은 약간 이게 계속 왜 했던 게 나오냐면은 우리의 주제가 20대 때 했던 후회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 후회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했던 얘기예요. 오늘 딴 사람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두 번째, 이거는 좀 이제 구체적인 것보다 좀 제네럴한 건데 되게 좋아요. 마음껏 표출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써주신 건데 20대의 실수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뒤늦은 실수일수록 그 기회는 줄어듭니다. 여행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해두고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남들이 하는 안전한 방향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체감하지 않으면 평생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모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가진 욕망을 감추도록 하는 사회압으로 인해 그것을 표출할 기회를 잘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압력 때문에 온전하게 나를 표출해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 누가 그런 거예요? 이거 익명이에요. 이거 좀 수준 있으신 분이 좀 레벨 있죠. 완전 이것도 캐공감. 예, 공감을 완전 캐공감이에요. 이거 진짜 이게 좀 전문용어로. 수준 있으신 분이 이 책가 2,000권 이상 읽으시는 제가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라. 그게 뭔데? 뭔데? 어떻게 찾아? 그쵸? 그게 뭔데? 되게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말하면. 뭔데 그게? 그거 있었으면 내가 진짜 했지. 진짜 그쵸? 여러분 그거 모릅니다. 네,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 시행착오 해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시행착오 하지 않으면 뭔지 몰라요. 그거 뭐 내가 생각만 하면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직접 해봐야 돼요. 경험해보고 한번 트라이 해보고 해야지만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제 책 내용 했잖아요. 저도 처음에 경제로 제가 독서 시작한 거예요. 오직 했으면 제가 경제 되게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다양한 책을 읽으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뇌가 행동경제학, 인지심리학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 이거 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좋아할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무슨 뇌과학을 저는 이거 방송할 줄 상상도 못 그러니까. 해봤어요. 난 고 작가님의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신기해요 맨날. 시행하다 보니까 그게 오게 되면서 내가 이게 맞구나, 좋아하구나, 여기로 갈 수 있겠구나는 걸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데 대신 이분이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책임할 게 많아질수록 실수의 비용이 커집니다. 근데 20대는 그런 생각이 적기 때문에 실수의 비용이 되게 낮죠. 그렇기 때문에 20대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 좋을 데가 없는 거죠. 비용이 가장 낮기 때문에. 자산이에요, 자산. 그렇죠. 그러니까 20대는 사실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그래, 경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20대는 온전하게 자기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사실 실패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없고 30대부터 실패라는 게 생기죠. 왜? 이제 부인이 생기고 남편이 생기니까. 40대는 더 커지죠. 왜? 부양 가족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자기 조직에 위치가 있는 그렇죠. 사람이 있으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신입사원이 되는데 실수한 거랑 부장이 실수한 거랑 의사 파급력이 다르니까. 그냥 제가 옛날부터 솔직히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극소기업을 하시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라 막 10명 미만의 사업자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공부 많이 하라 이런 말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 잘 못했고 근데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있었어요. 아이템을 잡으라고. 도대체 뭔 소리야 나한테 맨날 와서 아이템을 잡으라는 거 20살한테 와갖고 그다음에 20살 한 살에도 아이템만 잡으면 된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15년째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 작가님이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템을 진짜 잘 잡아요. 그게 계속 훈련이 돼서 그래요. 특히 제가 예를 들면은 저는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 20대 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미국 갔을 때 운전했을 때 같이 한 친구랑 한 건데 이것도 미국 갔다 와서 우리가 이제 더 친해졌으니까 한 건데 제가 감성 마케팅이라는 걸 해봤어요. 감성 마케팅? 감성 마케팅. 감성 마케팅보다도 더 심한 걸 뭐라 그래야 되지? 애절한 마케팅을 해봤어요. 애절 마케팅. 그게 뭐야? 애절한 마케팅인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이건 미국 갔다 오기 전이구나.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엄마들이랑 할머니들이랑 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가니까 불쌍하니까 뭐 5만 원씩 가기 전에 줘요.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가서 뭐 사 먹으라고. 사 먹을 시간이 없거든. 훈련소도 PX를 못 가거든요. 네. 이등병 때도 못 가고. 네. 거기 엄청난 눈먼 돈이 그 블랙마켓이라고 그 잠들어 있는 잠재적 시장이 있네. 내가 저 돈을 어떻게 가져오지? 내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비역이 돼갖고 제가 군대에서부터 사업 아이템을 다 구상해서 나왔어요. 아이템을 구상해서. 그래서 신발 깔창을 팔자. 왜? 이게 또 걷는 거랑 연결되네요. 애들이 워낙 안 걸어봐갖고 군대에서 행군을 원하지 않게 행군을 하면은 물집이 다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집 좀 덜 잡히게 폭신폭신한 신발 깔창을 떼다가 상공육 보충대 의정부 앞에서 팔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한테 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라는 게 아니라 엄마랑 할머니 이렇게 쫓아왔으니까 사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1,000원에 떼다가 5,000원에 팔았어요. 5배 폭리를 남겼죠. 근데 더 충격적이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박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대박 아이템일 것 같죠. 딱 가니까 거기 할머니 아들이 신발 깔창 쫙 자판에 깔고 팔고 계시더라고요. 아이씨 망했네 그거예요. 10만 원치 몇만 원치 떼갔는데 아이 망했네 그런 거예요. 내 친구랑 가서 쫄망했어 완전 개망했어 그랬는데 그래도 잔뜩 그 박스 둘이서 배낭에 가득 채워 갖고 갔거든요. 근데 그걸 망한 거잖아요. 내가 신발 깔창 뭐 어디 쓸 데도 없는데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씨 어떡하지 망했나? 그랬는데 그냥 가긴 그러니까 야 우리의 장점을 살리자. 저 아주머니들은 여기에 기존의 강자지만 취약점이 있다. 노상에서 하는 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찾아가는 마케팅을 하자고. 네? 가격도 똑같아. 우리도 5,000원 우리도 5,000원 잡고 왔는데 저 아주머니도 5,000원에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구석에서 형이랑 동생이랑 담배 한 대 피고 있더라고요. 우리 거기 가서 쭈뼛쭈뼛 처음에 보니까 말도 잘 못 붙이겠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저기 막 제 친구는 저보다 말도 더 못하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선빵을 날린 거죠. 네. 그래서 가서 말을 하는데 저기 신발 깔창 좀 사세요. 그러니까 대뜸 이제 형은 군대 갔다 왔어요. 이따 쓸데없는 거 필요 없어. 되게 강한 형이더라고요. 걔는 사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더 이제 바닥으로 대박 아이템은 이미 시장이 포화된 상태였고 자신감은 더 바닥으로 추락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하나를 팔게 됐어요.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를 팔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신감이 붙으니까 하나 더 팔고. 근데 대박이 언제 터졌냐면은 그날 이제 이게 입대가 지역별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상공역 보충대인데 특이하게 부산에서 입대하는 경상도권의 친구들이 입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광버스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오늘 상공역 보충대로 가는데 이제 관광버스 대전에 갖고 경상도에서 그래서 왜 관광버스가 올라오지?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사람들 내릴 때 그 앞에 서갖고 신발 깔창 준비해 오셨어요?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신발 깔창 사세요가 아니라 당연히 준비해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사야 돼요? 이거 막 저한테 사투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발에 물집 다 잡히잖아요. 그 군대 신발 깔창 딱딱해갖고 결국엔 여러분 그 활동화에 있는 깔창 빼서 넣는다고. 그러니까 하나 사갖고 들어가라고. 그거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니까 뒷사람들이 뭐 사지? 그 점수들이 저한테 다 따라 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부산 여성분들 되게 멋있어요. 뭔데 얘? 딱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개 주이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신감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막 2개 주면 8,000원에도 주고. 막 보니까 할머니들은 더 공략하기가 쉽더라고. 우리 손주 군대 간다 그러니까. 그렇지. 할머니 손주 군대 가시는데 신발 깔창 사주셔야죠. 그거 얼만데? 원래 10,000원에 2개인데 할머니는 8,000원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2개 줘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빨아 쓰라고 쓰세요. 원래 2개까지는 필요 없는데 애절한 마케팅. 애절 마케팅, 감성 마케팅 나오면서 애절 마케팅. 그래서 싹 다 팔았어요. 네. 그래서 그날 몇십만 원을 벌었어요. 하루 일하고. 참 그게 진짜 자산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얘기 자체가 재밌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이 얘기하면 항상 먹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게 맨투맨 마케팅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해보고. 그리고 맨 땅에서 다른 사람 돈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예. 건지. 예. 그리고 언제나 나만 알고 있나? 네, 했더니 그게 제일 컸어요.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이거는 이 대박 아이템이라서 사전 조사를 안 해본 게 제 크나큰 잘못이었고 그렇지. 난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망할 뻔했지만 또 뭐예요? 망할 수 있는 거를 발로 뛰어서 기회로 만든 그렇지. 거죠. 적응을 한 거죠. 그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하나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로 좀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진짜 마음껏 표출해보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실제로 제가 그 해외 여행하시는 분 중에 네. 여행 가기 전에 이미 동대문 같은 데서 옷 띄어가지고 가신 분 많이 계세요. 어. 그래서 노상에서 파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몇 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여행 경비하려고. 근데 맞아요. 우리 여러분 국내 옷이 되게 고퀄리티예요. 고퀄리티에 쌉니다. 이 동남아 가면요 진짜 후진데 네. 옷이 비싸요. 우리보다 더 비싸. 예. 원래 이제 그런 보면 되게 얘네는 뭐 물가가 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옷 같은 경우는 더 비싸요. 우리 옷 되게 싼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싸요, 진짜. 제가 근데 이게 또 1번이랑 엮어서 음. 여행이랑 마음껏 표출이랑 실패랑 또 엮어서 콤보로 하나 가면은 네. 제가 옛날 일본 여행 가고 싶은데 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표만 사서 간 적이 있어요. 그냥 그 숙박만 예약을 하고. 어? 근데 그 좀 그럴 수 있었던 게 제 그 일본인 친구가 거기 있었어요. 그 토론토에 옛날 어학연수 갔을 때 만났던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백수여 갖고 네. 저보다 나이가 6살 많이 형인데 백수여 갖고 또 시골에 살아 갖고 딱히 저랑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갔는데 가서 그냥 얼굴 보고 몇 번 이제 그냥 유적지 돌아다니고 하다가 그 친구는 이제 다시 알바하러 가고 백수니까 네. 저 혼자 돌아다니는데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술 마시는 거를 좋아하니까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이었어요. 추적추적. 장사 다 망했죠. 월요일이니까. 네. 뭐 하라주쿠인가 신주쿠인가 어디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바에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지하에 있는 바인데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접수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내려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텐더 2명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잘 됐다.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바텐더니까. 네. 제가 또 오지랖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제 일본말 한마디도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전자사전은 챙겨갔죠. 거기 일본어는 없어요. 한자를 보면 일본 애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영어도 알겠는데 일본 애들 영어 되게 못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나마 조금 했는데. 그래서 가서 그 바텐더들이랑 이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제 그냥 걔네들이 나한테 말도 걸고 그때 당시에 이병헌이 참이슬 광고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아, 그래요? 10년 전 얘기인데 벌써.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하다가 뭐 이병헌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항상 꼭 그걸 물어보거든요. 너네는 꿈이 뭐냐? 아직도 기억나요. 한 명은 자기 이제 호주로 뭐 교환학생을 가는 게 꿈이라고 해서 영어 공부 중인데 영어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럼 나랑 영어 연습하자고. 내가 받아주겠다. 나 영어 좀 잘한다고. 나보고 영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타니까 걔는 이제 막내 바텐더였고 큰 바텐더가 형 바텐더도 와온 거예요. 형 바텐더가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통역도 그나마 그 막내 바텐더가 영어를 잘해서 드림 이제 뭐 해갖고 막 드림은 알아들었다. 이렇게 해서 막 꿈이 뭐냐니까 자기는 배우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자기 이병헌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때 그거 알았어요. 이병헌이 이병헌 어떻게 하니까 요즘에 차미술 광고 많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막 그때는 이제 똑딱이 카메라 있잖아요. 동영상 촬영해 볼 테니까 해보라고. 참이슬 주세요 하더라고요. 막 그것도 하고 막 놀았어요. 막 셋이서 손님은 없고. 그래서 제가 학생이니까 그때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맥주 한 자루 계속 뻐기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조그만한 사이즈 이렇게 샘플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골라보라는 거예요. 왜 골라? 난 노머니 스튜던트 내가 그랬어요. 노머니 푸어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노머니 걔네 알아듣게 푸어를 못 알아들어. 해서 사전체에서 빈곤 단어를 보여주고 스튜던트 그러면서 빈곤 딱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빈곤 알아들어요. 하여튼 그런 단어를 하여튼 다 보면 알아들어요. 그렇지. 한번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빈곤, 기억나는 게 너무 그러니까 그러더니 딱 골라보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 골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서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노머니 그러니까 프레젠토. 이게 저는 그 일본 사람들 프레젠토라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프레젠토. 프레젠토 그래 내가 마셨어요. 네? 그래서 마시고 또 놀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됐냐? 또 계속 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도 손님도 없고 같이 내려서 셋이서 계속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요번에는 이제 샘플 말고 그 메뉴에서 왜냐면 제가 맥주만 돈이 없어서 칵테일을 못 시키고 맥주를 시켰는데 칵테일 하나 골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알지만
빈곤.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빈곤이 하는 가난하다는 걸 제가 빈자를 보여줬나? 스튜던트 그러니까 프레젠토. 그래서 보스 프레젠토. 보스 오케이 그러는 거니까 그 보스도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칵테일도 하나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서. 그때 하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다. 제가 운명을 보여줘서 데스티니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인데 일본말로 좀 나쁜 말이더라고요. 그게 이게 죽을 운명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 좋게 끝까지 근데 그 의사소통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운명이 나쁜 말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마지막에 제가 기념을 하려고 걔네들이 이제 유니폼이 있어요. 그냥 티셔츠인데 까만색 티셔츠인데 그 바 이름이 on at off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on and off 스텝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나 이거 티셔츠 사고 싶다고. 내가 이거는 수비니어. 그러니까 그 기념품으로 사가고 싶다고. 셋이서 갑자기 모여갖고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이 딱 두 손을 해서 딱 주면서 프레젠토. 그래서 그걸 아직 그게 10년 전 거잖아요. 예. 아직도 입고 다녀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놓고 대박 기억이 남던 게 그 일본이 뭐가 택시값이 되게 비쌌나? 하여튼 전철도 되게 뭐 일찍 끊겼나 그랬어요. 근데 이 전철 저 전철 안 타면 큰일 나갖고 막 근데 깜빡 생각이 들어갖고 막 엄청 뛰어갔는데 전철 안 타면 큰일 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막 미친 듯이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계속 뛰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막내 바텐더가 쫓아온 거예요. 왜? 그 지갑 놓고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그 놓고 갈까봐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까지 해갖고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이거 봐요. 얼마나 이게 재밌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또 어디 가서 항상 해도 먹히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티셔츠 증거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 쑥덕쑥덕했던 거는 그게 티셔츠가 제가 등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이즈가 저한테 맞는 게 없었는데 작은 거 줘도 제가 좋아할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늙혀서 입었어요. 제가 진짜 막 이렇게 땡겨갖고 늙혀갖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계획 없이 가갖고 친구도 만나고 막 그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그 자동차 여행도 자동차만 렌트했지 계획이 없어서. 근데 MIT 갔을 때 한 번은 카페테리아에서 자고 한 번 어디 걔네들 이렇게 남자애들 프레터너티라고 남자애들 이렇게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뭐 베타 감마 뭐 알파 이런 거 써갖고 그 동아리거든요 그게. 걔네들만 사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MIT 애들 데려서 우리 재워줬어요 하루. 풋살 한번 하고. 그냥 그런 게 계획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해보니까. 저도 일본에 되게 엄청난 그게 있거든요. 일본 여행 갔을 때 온천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되게 온천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되게 생뚱맞은 곳에 있더라고. 어디 있냐면 갔더니 저 바다가 보이고 거기 있는 데가 거기 있으면 이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절벽 아래 떨어지면 아래가 이제 바다가 쭉 있는 거예요. 그 절벽 위에 그 온천이 있어요. 신기하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온천 했어요. 근데 온천 했는데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일차적으로 너무 작아 들어가는 구멍이. 갔는데 그 일본 사람하고 아들이 왔는데 우리 남자 3명인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근데 살이 달 정도야? 들어가서 닿았어. 아니 닿았어 완전히. 이게 발도 못 뻗고 아주 그냥 장난 아니야. 근데 우리 일단 왔으니까 들어가야지. 거기 이게 목적인데. 왔는데 그때는 경황이 없었어.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된다. 왔는데 보니까 되게 놀라웠던 게 이게 온천이면 옷 다 벗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한쪽이 뻥 뚫려져 있는 거예요. 뻥 뚫려져 있는데 왜 뚫려져 있냐면 뚫려져 있는 곳이 바다를 향해 뚫어져 있는 거야. 뷰가 끝장나네. 바다가 다 보이는 거야. 와, 완전 시선 노름이네요 진짜. 와 좋다고 있는데 거기 일하시는 아줌마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야 일본에서 말하는 그게 이런 거야? 남녀 혼탕이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만 다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좋다. 근데 우리가 여행 마지막 때쯤에 여기를 한 번 더 가자. 근데 밤이었어요. 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낮에 가야지 이게 몸은 되게 뜨끈뜨끈한데요.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엄청 시원해요. 그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듣기만 해도 시원해. 게다가 이 바다가 쭉 보이잖아. 이게 이 보이는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밤이라서 안 보일 것 같아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좋았으니까 한번 마지막에 해프로 가자 갔어요.
갔는데 예. 딱 갔는데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 바다를 봤더니 이 바다 위에 불빛이 오징어배. 그것도 장관이세요. 오징어배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징어배도 대단한데 네. 중요한 건 오징어배의 불빛 위로 불빛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있어요? 별빛이. 아, 그러니까 오징어배 빛인지 별빛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타지스럽네요. 그렇죠? 하늘을 쭉 봤는데 이 위에 별빛이 또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네요. 왜냐면 별빛 많은 것도 보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이게 바다 배랑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네. 이게 거의 우리가 뭐 천체에 있는 그 예. 박물관 가면은 예. 이렇게 둘러 예. 360도로 둘러싸여 불빛이 있는 것처럼 예. 이게 쫙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아직도 일본을 좋아해요. 네. 그거 하나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눈물이 나올 정도. 그렇지.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야 우리가 밤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밤이 핵심이구나. 예. 근데 핵심은 우리가 이제 이 내용과 부합하면 이것도 도전해보고 예. 가보고 해봤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또 미리 예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색다른 걸 느낄 수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평생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오늘 이 시행착오 했는데 혹시 아르바이트 중에 예. 새로운 거 뭐 신선한 거 해본 적이 뭐가 있어요? 저 아르바이트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한 것 중에 가장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LG 홈쇼핑 그 뭐지 텔레마케터. 근데 그게 이제 인바운드가 있고 아웃바운드가 있어요. 아웃바운드는 직접 전화를 거는 거고요. 인바운드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신노동인데 그거 그렇죠. 예. 감정노동인데 그걸 했어요. 예. 그걸 이제 그 여자친구하고 친구들하고 했는데 그게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많이 걸잖아요. 그러면 그 그렇지. 타이밍에 그렇지. 예. 이게 이제 왜냐면 그 타임은 빡 올랐을 타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LG 홈쇼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목소리 이렇게 예, 해가지고 하고 이제 제품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뭐냐면 보니까 전화하자마자 고객이 다 등급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녹색이 VIP였거든요. 녹색 딱 있으면 일단은 두 가지예요. VIP는 일단 많이 사요. 아니 무슨 홈쇼핑으로 1,000만 원 단위로 사는 거예요. 나 진짜 소리네. 황당한 거야. 네. 그리고 되게 예의 바르고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노란색부터 문제예요. 경고예요 일단은. 딱 긴장해야 돼요. 좀 까칠한 편이에요.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두 가지예요. 욕설 나오고 일단. 일단은 욕설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무조건 반품해요. 근데 그때 반품이 이력이 있어도 무조건 받아줘야 됐거든요. 욕하면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이 일이 진짜 힘들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그때 이제 이게 그 홈쇼핑의 꽃은 속옷이거든요. 속옷인데 여자 브리지요. 예. 그걸 이제 세트로 팔아요. 그게 이제 황금 시간 때 나와요. 나오면 인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콜센터 직원이 뭐 한 200명 됐었는데 이게 전광판을 보면은 대기 숫자가 떠요. 200명이 다 콜 받고 있는데 대기 숫자가 700, 800 뜨는 거예요. 7, 800명이 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줌마들이 남자가 받으면 보통 이제 불편해하죠. 장난치는 분이 계세요. 컵 갖다가 자기 크기를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나 미치겠는 거지. 나 이제 그거에 당황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보통은 남자가 받는 끊으신 분도 계세요. 왜냐면 그렇죠. 자기 그거를 부끄러우니까. 사이즈를 얘기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근데 아줌마 재밌는 아줌마는 절로 없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센 아줌마.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했던 경험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전 좀 워낙 많으니까 좀 예. 특이한 게 엑스트라 알바. 저는 그 EBS 청소년 드라마 엑스트라 알바 좀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그것 경험을 살려서 제가 옛날에 EBS 위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김미아, 정태우 씨가 하는 청소년 성교육 토크쇼가 있었어요. 거기 패널로 해갖고 토크쇼를 1시간 했어요. 성교육? 네, 성교육 토크쇼 1시간 이상. 그래서 히트 쳐갖고 그때 막 엄마 아빠한테 전화 오고 그랬어요. 제가. 네. 근데 그거 제 엑스트라 알바를 왜 얘기하냐면은 그냥 참 그게 뭘 하나 한다는 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고 이거 1분 찍으려고 그게 참 그게 맞아. 그게 힘들구나. 그 다음에
생각보다 연예인들이 키가 작구나. 제가 무슨 최홍만처럼 나오더라고요. 키가 너무 커갖고. 본인이 또 덩치가 커. 예, 덩치가 커서. 키만 큰 게 아니라 덩치가 예, 커. 그래서 그 다음에 키는 작지만 얼굴들은 되게 조망만하구나. 강호동도 얼굴이 크지 않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되게 맞아, 우리가 보통 예전에 연예인 얼굴 왜 이렇게 작아? 예전에 얼큰이라고 막 약간 비하적인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예인이 얼굴 되게 작더라고. 조망만 하시더라고요. 키도 작고 얼굴도 작고. 아니 제 베스트 프렌드가 한동안 엑스트라 했었거든요. 그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뭘 했었냐면 그 예를 들어 불멸의 이순신을 했대요. 근데 그 겨울 때 촬영을 했대요. 겨울 때 이 바닷가에서 촬영하는데 옷이 300만 입어야 된대요. 엄청 춥겠다. 근데 엄청 추운데 한 컷을 제대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칵칵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거의 죽을 뻔했대요. 근데 진짜 하나 하려고 이 정도로 하는구나. 알고 김명민이 목소리가 짱이구나. 아니, 저는 그래서 그때 엑스트라 알바 일주일 해보고 연예인은 절대 할 게 아니구나. 너무 힘들구나 일이 진짜. 아니. 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기다림의 시간이 엄청나거나 이걸 그렇죠. 하려면은. 예.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예를 들어 제 일주일 했었는데 누가 못 와갖고 계속 못 찍는 경우도 있고. 네. 뭐 하여튼 이게 열악해요 되게 보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학교 드라마 EBS 학교 드라마여갖고 뭐 교복이 준비돼야 되는데 뭐 못 입어갖고 엑스트라 왔다가 못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하여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참 그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한번 정리하면 그만큼 젊었을 때 다양한 경험을 경험이. 하면은 좋습니다. 예.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 성공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경험을 하려고 하면 그렇죠. 되는데. 예.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봤다가 아니라 일단 해보기만 해도 무조건 플러스지만 제대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남는 게. 예. 남는 게.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해봤다. 그게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스펙 쌓기죠. 그러니까 줄 그으려고 하는 거 말고 내 영혼을 담아서. 근데 되게 보통 해봤다는 뭐 반대로 말하면 뭘 느낄 수 있냐면은 힘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고 뭔가 어떤 거는 내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진짜 해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20대 때는 여러분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해볼 게 무조건 남습니다. 왜냐면 20대 또 실수는 다 용서를 해주는데 30대부터 안 해줘요 용서를. 그렇죠. 너 30살이나 제가 좀 못된 얘기를 하면 너 30살이나 처먹고 이것도 몰랐다 이런 얘기 바로 나와요 그렇죠. 회사에서. 네. 예? 20대는 그런 말 안 하고 누가 저 그런 얘기 한 번도 못해. 20대나 처먹고 이거는 몰라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경험치가 중요한데 특히 우리 신 박사 조금 칭찬을 하자면 나이에 비해서 경험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같이 일해보고 같이 대화해보고 같이 뭔가를 해보면 그냥 그게 묻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도 아닌데 경험이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고 작가님은 이제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교양 안 넘쳐나. 근데 독서를 워낙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누구랑 얘기해도 별로 세상에서 뭐 딱히 뭐 꿀리는 것도 없고 쟤는 안 해봤을 텐데. 그다음에 이 얘기 이제 해주면은 여러분 삼성에 가면은 삼성은 이제 양산 업체이기 때문에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이론보다도. 그래서 거기 이제 막 날고기는 막 아이비리그 출신 뭐 박사도 많고 막 그런데 거기 이제 얘들 고등학교 때부터 라인에서부터 쭉 올라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중에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은 그 앞에서 뭐 카이스트 나오고 아이비리그 나오신 분 난 딱 박사 앞에서도 안 쫄아요. 그렇죠. 딱 하는 말이 그거야. 너 이거 해봤어? 딱 이거예요. 그럼 되게 대꾸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은 그 논리도 중요하지만 경험은 진짜 막강해요. 진짜 특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논리만큼 중요한 게 감성이기 때문에 그냥 논리 플러스 경험까지 있으면은 최고지. 진짜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보통 사자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기가 어디서 얄팍하게 읽은 것 같고 조금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거를 양극단에 있는 거죠. 얄팍하게 뭐 대충 해가지고 뭐 다 아는 거 얘기하는 사람과 경험하는 걸로 그게 모든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 양쪽 극단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아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경험이 진짜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경험의 힘은 되게 막강해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 보시면은 되게 진짜 인생에서 그러니까 저는 20대는 아니고 30대 30살에 31살인가? 노벨 수상자를 그때 처음 만나봤으니까 만호는 20대라고 치면은 그런 게 인생에서 진짜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노벨 수상자를 일반도 넌 해봤니? 딱 이거예요. 막 누가 주절주절 저한테 얘기하면은
뭐 별것도 아닌 게 나한테 뭐라 그러네요. 진짜 그래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왜? 그렇죠. 그냥 네. 노벨상도 누가 몰라요. 근데 안 만나봤단 말이에요. 맞아. 네. 왜? 노벨상 자체 우리 개박사를 엄청 나봤거든요. 아, 처음 만난 건 노벨상 타기 전에부터 만났으니까 20대 때 만났네요. 근데 우리 엄청 개박살 났단 말이에요. 진짜 노벨상 수상자한테 맨 처음에. 진짜 우리 교수도 바지 오줌 쌀 만큼 진짜 그게 개박살 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만약 그런 경험이 없고 그냥 보지만 않고 뭐 그냥 이렇게 논문으로만 만났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20대 때 정말 경험을 예.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예. 기간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4부작짜리인데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취미생활.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인데 취미생활은 예. 취미생활을 여러 개 가져보겠습니다. 다양한 취미생활은 자신의 재능들을 리스크 없이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1, 2, 3위가 비슷한 맥락에서 있네요. 예. 경험치라는. 취미생활은 업무로서 접근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서의 접근하기 때문에 집중이 절로 됩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들을 쌓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전문가를 넘어서는 식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해 본인도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부 스트레스에서나 잠시나마 해방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공이 있더라도 같은 분야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과 일부터 깨닫게 되는 자신의 재능도 귀하지만 리스크 없이 취미생활로 숨은 재능을 발견하는 게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좋죠, 이것도. 그렇죠. 이건 우리 이제 인생 공부에서 디자인을 해주시는 네, 고 작가님의 이제 친한 후배님이 써주신 건데 왜냐면 다재다능하시잖아요. 좀. 잡다한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잡다한 거 되게 좋아해요. 다 잘하시잖아요. 이것저것. 30대인데 아직도 좋아해요. 이것저것 잘하시잖아요. 이것저것 다 잘해. 네, 진짜. 왜냐 우리의 고퀄리티 우리 가슴 울리는 카드들은 다 예. 우리 디자이너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고 작가님이 또 이거랑 해당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직업이 된 케이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하다가 글 쓰다 보고 책 읽다 독서를 보니까 잘하다 보니까 그게 되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작가가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예. 그전에는 게임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취미가 솔직히 게임 하려면은 프로 게임을 할 것만큼 좀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항상 취미라는 것은 잡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인데 이게 어떤 취미든 절제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중독이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왜냐면 다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신 게 저 인간은 왜 대기업 댕기다가 배가 불렀나 그만뒀나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 박사까지 받고 그게 중에 하나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단어장을 쓰기에 나온 거거든요. 가장 큰 명분은. 근데 그 단어장이 제 취미였어요. 회사 끝나고 와갖고 취미로 그 단어장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우리나라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특이하네. 네,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성취감도 있고 하면은. 그래서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그 단어 리스트를 뽑아서 냈는데 그게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취미는 아니고 일종의 근데 부업인데 취미에 저는 상담하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부업이면서 취미였는데 그게 이제 본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취미 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면은 그냥 저는 여러분 상담 누가 못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상담을 하려면은 제가 이제 오래 했으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누군가 그렇죠. 얘기를 들어주고 그걸 이끌어 나간다는 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앞에 거랑 또 연결돼요. 경험이 많아야 돼요. 탁 하면 탁 나야 돼요. 상담은 고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레벨이 나오거든요. 제가 강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되게 제가 막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강연에 가면 막 질문 50개도 받고 막 그러는데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다 해줘요. 그럼 제가 그 강연하다가 말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해준다는 게 좀 신기하죠. 그럼 다 그래. 신기하네.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특히 그 경험이 또 상담을 통해서 누적이 됐기 때문에 전 상담 경험이 몇천 건이 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담 웬만하면 다 포함이 돼요 거기에.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조금 각색만 해주면 되고 변형만 해주면 되는 거지 본질적인 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자신의 취미가 일정 수준으로 넘어가면은 직업이 돼요. 직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적용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굳이 그게 메인 잡이 아니라 투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 취미를 다양하게 가져본다는 거는 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능동적인 거잖아요. 취미는 네. 수동적인 게 아니라 맨날 뭐 꿈이 뭐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알아볼 때 취미로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경제 쪽으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좀 투자가가 되고 싶은데 그럼 일단은 경제책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 경제 관련 분들이 전문가분들이랑 뭐 패친도 맺고 그렇죠. 블로그도 하면서 예. 댓글 남겨보면은 그분들도 식견 있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딱 봐도 고수라고 칭해주면서 그렇죠. 헛소리 하면 댓글 안 해줄 거고 그럼 거기서부터 좀 식견을 쌓아보면서 그렇게 성공한 게 그 시골 의사의 박경철 씨. 박경철 씨가 의사하면서 근데 의사라는 분석 툴이 있는데 이걸 좀 경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하고 독서도 많이 해봤고 인문학적 좀 사고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1등 애널리스트 한 번 했었거든요. 그분이 전형적인 이제 자신의 능력과 취미를 잡으로 승화시킨 케이스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양한 취미 생활을 경험해보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공동체 기반이 지역 기반이었잖아요. 네. 뭐 동네 사람들부터 네. 뭐 이제 바뀌었죠? 지금은 그 취미로 많이 모이니까 네. 같은 취미 갖고 있는 사람끼리 되게 금방 친해질 수 있어서 가치관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래서 관계의 망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취미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취미가 같으면은 바로 친해져요. 그 제가 강의할 때 그 독서 모임 많이 했거든요. 독서 모임 봤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모임 하시는 사람들 책 좋아해서 모으고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 요즘 제일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친추되면서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여러분 책으로 있으면 남녀 잘 만납니다. 보니까 남녀 비율도 되게 괜찮아. 심지어 제가 어떤 데는 약간 이 독서 모임은 무료인 데도 있고 유료인 데도 있어요. 유료 같은 데에는 이것도 스타트업인데요. 제발 남자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이런 데 가셔야죠. 일단 독서를 하셔야죠. 대부분 독서를 하셔야지. 대부분 여자라는 거예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요즘 시대에. 취미 생활을 뭐 취미는 한두 개 독서, 뭐 운동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해보는 거 뭐 요즘에 뭐 프로그래밍도 되고. 요즘에 또 되게 다양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안 하는 게 문제다. 그렇지 안 하는 게 문제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 의지 안 하려는 의지로는 벌써 독립도 시켰다고 우리나라 그렇죠. 그 안 하려는 의지가 대단해요. 독립 투사보다 더 대단해요. 그 안 하려는 의지. 그렇죠. 두 번째 이건 이제 취미인데 이거는 좀 다른 방향이에요. 이게 이게 약간 수평적인 이제 수직적 이제 취미에 대해서 수직적인 사고 방식인데 전공이나 먹고 사니 증가는 무관한 평생 갈 수 있는 취미 하나를 깊게 파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는 다양성을 강조했다면 이번에 이제 깊이 하나 정도는 덕후가 되고 싶다. 내일 하는 거 말고. 그래서 20대에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본다면은 충분히 깊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35 넘어 시도해봤는데 나이 들어서 새롭게 배우자니 시간에 쫓겨 한계가 있더군요. 이게 이제 포인트죠. 20대 때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아하는 건 이제 깊이가 있다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는 게 조금 더 윤택해지고 두 번째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힘든 순간에 소소한 위로를 주기도 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단서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제가 좋아하시는 장혜강님이 참 이게 맞는 말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냥 깊이 있게 해보는 게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뇌 브레인 헬스거든요. 그러니까 몸짱 말고 맨날 제가 정신짱을 하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원래 저는 학구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공학 박사를 했다고 그게 착각이 그게 편견인데 막 공부를 전 공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이제나 좀 좋아하는데 나이 먹고 공부를 그렇게 막 진득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 박사를 했던 이유가 딱 한 개는 아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진짜 저한테 한방 칼 같은 말 하나 해주신 게 있는데 우리 지도 교수가 워낙 똑똑하니까 그다음에 뭐 IBM에 있을 때 뭐 IBM 얘기하면서 막 돈 아이글러 막 이런 사람이 뭐냐면은 나노의 아버지라 그래갖고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원자 하나를 잡아갖고 그걸 막 글씨 쓰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나노의 아버지 막 역사책에 다 채식하시면 오래 사셔갖고 노벨상 받으실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막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 얘기 일단 앞에 거랑 또 연결되죠. 우리 교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한 방에 흡수가 된 거죠. 우리 교수가 딱 한 거예요. 영준아, 뭐 하나를 깊게 파면은 다 이해가 돼. 딱 그러는데 거기 쏙 넘어갔어요 진짜. 근데 좀 아시잖아요 고약가님도 무슨 그렇죠. 말인지. 하나를 파고 들어가면은 다른 거 하나 팔 때 조금 더 수월해져요. 왜 그 온전한 경험치가 생기면서 이 컨텐츠 자체가 아니라
프로세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와 3단계에서 2단계 갈 때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2단계에서 이제 1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진짜 피똥 싸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0단계 신계로 올라가려면 말도 안 되는 경험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박사 과정을 해봤죠. 뭐 하나 새로운 거 만드는 거는 말도 안 되게 힘들어서 남 함부로 욕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요만큼 조금 새로운 거 하는데 이렇게 힘들 몇 년을 해서 이 그지 같은 거 조그마한 거 하나 더 더하는 건데 와 진짜 이거를 막 정말로 막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 뭐 특히 막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겠구나. 근데 이 진짜 이 보잘것없는 지식도 진짜 5년 넘게 했거든요 제가. 솔직히 별거 없어요. 뭐 인류를 구하는 지식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죠.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서는. 그렇게 아무도 솔직히 알아주지도 않는 건데도 얼마나 힘든데요 진짜. 그다음에 솔직히 제 거는 뭐 어디 나중에 안 쓰여요. 뭐 그냥 저도 그걸로 그냥 프로세스를 경험해 본 거지. 네. 그냥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를 깊게 파보는 거. 뭐 그거 이제 취미로 그냥 뭐 악기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하나 또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딱 하면 그 사람한테 자꾸 얘기 듣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까지도 아니고 20대부터 피아노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우리 체르니 뭐 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뭐 100번까지 쳤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칠 수도 없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늙어갖고 피아노 딱 쳐보세요. 누구 결혼할 때 축가 쳐주고, 예? 얼마나 그 평생 간단 말이야 기억에. 예를 들어 제 특기가 뭐예요? 전 말이잖아요. 말하기가 제 특기인데 제가 결혼식 사회를 벌써 9번 봤단 말이에요. 저만큼 본 사람이 없어. 제가 공학 박사로 결혼식 사회 많이 본 거는 기네스북에 오를 거야 아마. 그냥 없죠. 공학 박사가 누워서 결혼식 사회 보러 다니겠어요. 제정신 아닌 이상. 제가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나중에 우리 이제 멘티들이 크면 결혼식 주례도 봐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랜드 슬램을 할까 텐텐을 성공시킬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거예요. PhD 중에 왜냐면 그 심리학적 만약에 공학 박사 교수님들 만약에 공학 박사 중에 사회 왜 주례 본 사람은 많아요. 교수님이 많아서 그렇지. 사회 주례 공격 포인트 20 한 사람 나밖에 없다. 그렇지. 네? 더블. 근데 그게 제가 말을 잘하니까 저한테 많이 부탁을 해요. 왜냐면 재밌게 하니까 워낙 본 사람들이. 예? 솔직히 그러면 저한테 또 사례도 하거든요. 아 그거 받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또 잘 사시는 분들 몇 번 해줘갖고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기고 부수입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 인생에 크나큰 추억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피아노 잘 쳤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어디 식당 같은 데 갔는데 피아노 딱 있어봐요. 거기서 피아노 쫙 쳐봐요. 멋있지. 다 쓰러져요. 예?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피아노 한번 쳐줘요. 특히 남자가 피아노 치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예? 멋있죠. 예? 그냥 별의별 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전 또 바둑을 좀 좋아하거든요. 바둑을 좀 잘 둬요. 제가 공부 빼곤 다 잘했어요. 바둑을 잘 두니까 이번에 알파고 나올 때도 제가 전 다 대충 다 이해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가끔 바둑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군대 있을 때 우리 준이들이랑 바둑을 많이 뒀거든요. 그래서 쉬웠어요 군 생활이. 나랑 바둑 한번 두는 게 다 낙이었거든요. 제가 적당히 이기고 적당히 져주니까 심파고 군대에 심파고였어요 제가 수방사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를 파보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많이 파는 게 오락인데 근데 오락도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제 주위에 오락으로 정점 찍은 애들 있잖아요. 근데 정점 찍으면 다른 거에서 정점 찍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어느 분야든 이제 재능도 있지만 이 요즘에는 게임들이 다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뭐 요즘에는 다 프로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똑똑해야 돼요. 열심히 연습하고. 진짜 연구 많이 해야 돼요. 단순한 거라도 정점 뭐 섭 1등 뭐 이런 거 찍으면 걔들은 남달라요. 왜냐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 이빨 해야 되거든요. 때문에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정신차려 딴 거 하면은 다 잘합니다. 저도 게임 했을 때 항상 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제가 와우 했을 때 제가 섭 2등까지 해봤거든요.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2대2 섭 3대3 섭 2등, 2대2 섭 4등까지 해봤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연구 진짜 장난 아니겠어요. 맞아요. 너무 써요. 저도 잘했는데 빌더도 엄청 공부하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이 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빌드 오더를 다 창출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똑같잖아요. 기존에 있는 걸 쓰면 안 돼요. 새로 개발해야 되고 똑같은 게 이 게임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패치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환경이 계속 변해요. 적응해야 그러면 되고. 그렇죠. 빠르게 적응해서 거기서 알짜배기 빼먹는 게 그래서 이 꿀빤다거든요. 네. 그걸 빨리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요즘에 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게이머 중에 막 애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잘하는 애들가 패치 왔을 때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어떤 캐릭터가 좋냐를 빨리 캐치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잘하는 애가 진짜 학습 프로게이머.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든지 간에 대신 이제 제가 게임을 하는 얘기하는 이유가 게임 많이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중독성이 너무 강하고 네. 두 번째로 다른 분야와 연관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때문에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효과가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긴 하죠. 근데 다른 분야에 써먹기가 그쪽 분야의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확 써먹기가 쉽지가 않다. 그것 때문에 이거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 그것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즐긴 수준을 했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용어로 근데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끔 내 뭔가 이렇게 해소하고 싶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근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제가 왜냐면 고 작가님이랑 저랑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별거 하는 거 없는데 접속해요. 접속해서 하는 게 없어. 무의식이요. 접속해놓고 하는 게 없어. 웃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와우 같은 경우도요. 그냥 접속해서 할 게 없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노가리 까는 거예요. 아니 뭐야 그게. 근데 이게 습관이 들어가니까 습관.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은 그냥 진짜로 절제 있게 하실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시고 그냥 즐길 자신이 있으면 하시고 저처럼 그냥 대리만족 스포츠 보듯이 그냥 보는 것으로 대리만족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외에 정말 좋은 취미들 많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취미도 많이 있고 독서 같은 거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큐멘터리 보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5부작짜리인데 이거 아니라 왜냐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왜냐면 우리가 후회하는 게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 대작이 한번 나오게 같습니다. 박사님은 저랑 삶을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우리가 범생이 스타일이 아니어갖고 막상 게 많아갖고 지금 여러분이 보면 멀쩡한 아저씨 2명 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속이 멀쩡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20대 때 뭐 이렇게 삽질해도 그냥 그렇죠. 잘 먹고 살고 있다. 여기는 뭐 노벨상 같이 논문도 썼고 그렇죠. 저도 책 쓰고 여러분 우리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 책이 중국에서 출간이 박수.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그 출판사가 중신 출판사인데 유명한 출판사예요. 중신그룹이라고 그룹 자체가 유명하더라고요. 왜냐면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Good to Great 그것도 다 그런 명저들을 번역한 출판사라서 고 작가님 입장에도 이제 대륙의 책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된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륙의 책이 되면은 고 작가님이 치킨 한번 다 같이 크게 쓰는 걸로 대륙의 책이 됐을 때 대륙의 책은 기본은 이제 5천만 권 이상 팔렸을 때 아무튼 그래서 뭐 얼마 파는 간에 되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1시간 20분 지났네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2부에서 여러분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여러분 재밌죠? 저 지금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방송 자체 지금 너무 재밌어요. 자꾸 나는 빈곤이 가득 머릿속에 남아. 그래서 더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으니까 채널 고정, stay tuned. 그러니까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편합니다. 우리 영어 독서 공부합시다도 개편합니다. 잊지 마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대 후에는 이제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